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설을 읽어주는 남자의 정초로입니다. 오늘은 장교 기숙사 7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7부. 하루하루 장교 기숙사에 바람이 불지 않은 날이 없었다. 밖에서 봤을 때는 평온해 보이는 장교 기숙사는 언제나 소용돌이의 중심 속에 있었다. 여기에 온 지 5일째 되는 날이라 그런지 지석이도 한층 여유가 있어 보였다. 물론 가슴에는 시한폭탄이 하나 들어있는 것 같았지만 나름대로 적응을 하고 있었다. 외줄타기를 하듯이 하루하루가 갔지만 그 나름대로 노하우로 버티고 있었다. 아침을 먹으러 간 간부 식당에서 학사 출신인 이중대 이중희를 또 봤다. 매일 밥 먹는 시간이 다들 똑같은지라 보고 싶지 않아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간밤에 꿈자리가 뒤숭숭했는지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 식판에 코를 박고 밥을 먹고 있었다. 지석이와 동기들의 등장에 날카로운 시선을 그들에게 쏘아붙이고 있었다. 그 화살들이 모두 지석이에게 날아온 듯하여 그는 얼굴을 돌려버렸다. 어제 처음 보았던 구르간도 식사를 하고 있었다. 아침을 먹으러 간부식당에 자주 왔을 텐데 이제야 그의 존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어제는 그래도 전투복을 입어서 군인이라고 사람들이 알 수 있었을 텐데 오늘은 그의 복장은 가관이 아니었다. 운동복을 입고 온 모습이 마치 농화를 나온 밤새 슬퍼 마신 대학원생의 모습이었다. 어쩌면 지석이는 그의 모습을 한심하게 생각하면서 부러웠는지 몰랐다. 지석이가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선배들이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군의관은 선배도 후배도 없었다. 출신도 따질 필요가 없었고 대대에서는 손님과 같은 존재였다. 아마도 그도 군대를 군이라 생각하지 않고 병영체험이라고 생각하고 다닌 듯하였다. 3 중대장실에는 이제는 지석이 혼자만 들어가서 이것저것 공부하고 있었다. 다른 동기들은 그들이 맡을 소대에 가서 일을 보고 있었다. 그런 동기들을 볼 때마다 지석이는 일중대에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산정호수가 바라보이는 언덕에 있다는 일중대는 보병대대 바로 밑에 있다고 하였다. 격오지 부대라고 하는 일중대는 대대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부대라 대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중대였다. 일중대에는 중대장의 권력이 어느 중대보다 막강했다. 군생활이라는 것이 훈련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선배들이 하던 얘기가 지석의 머릿속을 지나갔다. 지금이 딱 그 상황인 것 같았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슬기롭게 빠져나가느냐가 지금 지석이에게 가장 큰 숙제였다. 그러나 문제는 있으나 답이 전혀 보이지가 않았다. 피할 수 없으면 부딪히라고 했는데 지석이는 그저 그 말만 중얼거릴 뿐이었다. 부딪히면 마치 깨질 것 같아 보였기 때문이었다. 중대장실에 있는데 몸이 쑤셔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지석이는 중대장실을 나왔다. 아직 점심시간이 되려면 1시간이 남아서 지석이는 이중대의 상수를 만나러 갔다. 우선 내무반을 둘러보니 사병들은 이미 일과를 시작해서 내무반은 텅 비어 있었다. 잘 정리된 사물함에는 잘 다려진 전투복이 걸려 있었고 가족들의 사진도 붙어 있었다. 일부는 애인의 사진도 걸려 있었다. 남자들만의 세계인지라 쿰쿰한 냄새가 내무반 여기저기서 흘러나왔다. 내무반을 나와 연병장이 보이는 복도 끝으로 지석이는 가고 있었다. 복도 끝에는 밖으로 나가는 문이 하나가 있었고 문을 나가면 먼지를 털 수 있는 베란다 같은 조그만 공간이 있었다. 간혹 사병들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사용되는 공간인 것 같았다. 그 장소는 연병장이 훤히 보이는 공간이라 부대의 전체를 조망할 수가 있었다. 거기서 지석이는 멀거니 연병장에서 사병들이 일과를 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러던 중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인기척을 느꼈다. 이중이었다. 정서희 뭐하라? 이 XX가 말을 하면 말이 말 같지가 않냐? 이중이가 지석이의 멱살을 잡았다. 지석이를 내리치려고 주먹을 불끈 쥐는 것을 지석이는 볼 수가 있었다. 워낙 멱살을 잡는 이중의 손 힘이 세서 지석이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헉! 숨을 쉬기가 힘들었다. 지석이는 눈이 캄캄했다. 아무런 생각도 나지가 않았다. 이 상황을 피할 방법을 생각했으나 도저히 머리가 돌아가지가 않았다. 이중인이 뭐 하십니까? 상수였다. 상수가 지석이를 잡은 이중의 손을 뿌리치면서 이중의 어깨를 밀어 벽에 붙였다. 이중이는 당황하면서 상수를 쳐다보았다.
이 사람 안 되겠네. 나이를 처먹어서 곱게 처먹지 이 XX가. 너희들 못 들어가는 거야. 상수가 이중에게 핏발을 세우면서 주먹으로 치려고 하는데 언제 왔는지 이 중대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갑작스런 이 중대장의 등장에 상수는 주먹을 내려놓고 이중이는 전투복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있었다. 지석이도 전투복을 가다듬고 있었다. 창피한 줄 알아라. 사병들이 보면 뭐라 하겠냐. 장교들이 되어가지고 참네. 이중대장은 기가 막힌 듯 헛웃음을 치고 고개를 흔들면서 복도 쪽으로 걸어갔다. 이중희님, 내일 일요일 저녁에 장교 기사에 대해서 봅시다. 끝장을 한번 봅시다. 알겠습니까? 이중희는 상수의 말에 아무런 답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지석이 혼자만 있어서 이중희는 그 틈을 노려 지석이에게 선배로서의 교육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았다. 불문율처럼 같은 출신이 아니면 다른 출신을 터치 못하는 것인데 이중희는 그것을 어기려고 했다. 지석이도 설마 이중희가 이 정도까지 나올 줄 모르다가 혹독하게 또 한 번의 신고식을 치렀다. 지석아 가자.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는 지석이를 상수는 걱정 어린 표정으로 쳐다봤다. 상수한테는 아무런 말도 못하면서 지석이만 호시탐탐 이중이는 노리고 있었다. 마치 사자 무리에서 숫사자한테는 아무런 말도 못하면서 새끼 사자만 건드리려고 하는 하이에나와 같아 보였다. 지석이는 자신이 그렇게 보인다는 것에 대하여 자괴감을 느꼈다. 평소 운동을 열심히 할 것이라는 후회도 들었다. 그러니까 혼자 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지석이는 상수의 말에 아무런 말도 못했다. 설마 이렇게까지 나올 줄 전혀 예상을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중이도 상수에게 한 번 당해서 앞으로 지석이에게 어쩌지 못하겠지만 그것은 단지 추측일 뿐이었다. 지석이는 내일 저녁에 이중이와 그의 일당을 다시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머리가 아팠다. 장교 기숙사에 ROTC가 4명 있고 학사와 3사 출신도 4명이었다. 전력상 지석이 쪽이 전혀 딸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최악의 상황에 대한 것이었다. 아직까지도 지성의 가슴은 벌렁거리고 있었다. 토요일의 간부식당은 너무나도 평온했다. 일찍 근무를 쓰지 않는 장교들은 모두 다 외박을 나갔기 때문이었다. 지석이와 동기들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외박을 나갈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식당에서 지석이와 동기들은 머리를 맞대고 있었다. 28기 선배가 어제 교육 갔다 와서 장교 기숙사에 있던데 이야기해보는 게 어떨까? 지석이는 까맣게 잊어먹고 있던 28기 선배의 존재를 떠올렸다. 그래, 머리 하나 더 있는 게 어디냐? 설마 선배가 가만히 있겠어? 상수도 지석이의 생각이 좋다고 눈을 밝혔다. 우리보다 군생활 1년 더 했는데 아무래도 더 낫겠지. 조언도 구하고. 손자병법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가장 큰 방책이라 하잖아. 정훈이 어떻게 기갑보다 훨씬 낫다. 지석이는 현수의 말에 은근슬쩍 숟가락을 얹었다. 그래, 현수 말도 옳고 지석이 말도 옳고 우리 함 선배에게 물어보자. 뭔가 말을 해주지 않겠나. 영수도 동기들의 말에 동의를 했다. 지석이와 동기들은 선배를 보기 위하여 장교 기숙사를 갔다. 지석이와 동기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28기 선배 박중희는 당황했다. 무슨 일 있어? 떼거지로 몰려왔어? 네 선배님, 학사와 3사 애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학사 출신 이중희가 지석이를 폭행하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빨리 봐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상수가 오는 상황을 박중희에게 이야기하자 박중희의 미간이 흔들렸다. 그래, 이걸 어쩐다지? 뭐가 문제가 되는 거야? 내 자기들이 선배라고 선배 대접 해달라는 겁니다. 경례를 하라는 건데 말입니다. 지서희가 아직도 그 상황에 치가 떨린다는 듯이 입술을 떨면서 말했다. 군대에는 요령이 있는 거야. 요런거 잘해봐. 박중희는 지석의 눈을 차마 쳐다보지 못한 채 먼 산 바라보듯이 말을 했다. 그럼 저희가 인사하라는 겁니까? 말하는 겁니까? 지석이의 물음에 박중희의 꼭 담은 조개처럼 입을 열 줄 몰랐다. 박중희의 어정쩡한 태도에 지석이와 동기들은 실망했다. 그렇다고 뭐라 말도 하지도 못하고 자리를 일어났다. 뭔가 큰 기대를 하고 갔는데 완전 실망이었다. 한기 선배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후배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다. 지석이와 동기들은 앞으로의 군대 생활이 걱정이 되었다. 믿을 만한 선배 하나 없는 군대 생활이 어떻게 가능할까? 선배가 대접만 받기를 바란다면 그건 선배로서의 자세가 아닐 것이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지석의 입에서 저절로 한숨이 나왔다. 앞으로의 생활들이 막막하기만 했다. 우리가 아이도 아니고 어른인데 이제 각자 알아서 해야지. 어떻게 하겠니? 상수가 지석의 말에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표정으로 말을 했다. 야, 그래도 이건 아니다. 정말 아니다. 현수가 절망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그래도 나는 우리 동기가 좋다. 너희 있어서 든든하다 아이가. 영수가 동기를 쳐다보면서 애써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래, 너희들이 없었으면 어떻겠을까 생각하니 까마득하다. 지석이도 영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그만 생각하고 내일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그래도 주말인데. 상수의 말에 모두들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지석이는 물끄러미 창밖을 쳐다보았다. 침대에 누워서 지석이는 아무 생각 없이 천장만 바라보았다. 내일 있을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할까 조금 생각이 필요했다. 형광등이 지석이를 처량하게 쳐다보고 있었다. 오늘따라 형광등이 더욱더 창백하게 보였다. 그 불빛에 지석이의 얼굴도 하얗게 변하고 있었다. 네, 오늘은 장교 기숙사 7부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